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수학에서의 직관력은 무엇인가 두 가지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4학년 문제인데요. 정사각형입니다. 각 변에 가운데 점을 찍어서 사각형, 즉 정사각형 또 만들고요. 또 가운데에 점을 찍어서 정사각형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었습니다. 이때 가장 큰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12cm일 때 가장 안에 있는 제일 작은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어떤 3학년 학생과 이 문제를 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학생이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땡땡아, 이 한 변의 길이를 알면 이 길이를 알 수 있어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아이가 아! 하더니 더 이상 묻지 않더군요. 이 문제를 풀 때 학생들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이 문제에서 이 길이를 이용해서 이 길이를 알 수 있다 라는 작은 힌트만 주어도 풀 수 있는 학생들이 있고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못 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 2단계 힌트를 줘야 합니다. 이 문제는 정확히 중학교 2학년 2학기에서 개념이 왔습니다. 삼각형의 중점 연결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그림을 하나 그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삼각형 각 변에 중점을 찍은 다음에 중점끼리 연결했을 때 이렇게 삼각형 4개로 쪼개지는데 4개의 삼각형이 다 똑같은 삼각형, 즉 닮음 1대2로 축소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의 길이는 이 변의 길이의 2배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나서 이 문제를 풀면 풀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힌트를 준다면 이렇게 선을 그으면 돼요. 대각선 이렇게 그려주고 대각선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자, 이 모양을 따라서 그릴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보여주고요. 아이에게 계속 질문하세요. 자, 이 길이가 10이면 이 길이와 이 길이는 어떠니? 같아요. 그럼 이 길이는 얼마니? 6이요. 그럼 이 길이는 얼마니? 6이요. 그렇지? 자, 그렇다면 한 번 더 해볼까? 하나, 둘, 셋, 넷. 아, 이 길이가 6이면 이 길이와 이 길이는 어떠니? 같아요. 이 길이는 얼마니? 3이요. 그럼 이 길이는 얼마니? 3이요. 아, 그럼 이 도형은 무슨 도형이니? 정사각형이요. 그럼 이 도형의 둘레는 얼마니? 3, 4, 12cm입니다. 이렇게 유도 질문에서 아이 입에서 답이 나오도록 도와주면 좋습니다. 다음은 수에서 직관력에 적절한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수열 1, 4, 9, 16 이렇게 쭉 갔을 때 10번째 수는 얼마입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맞춘 학생들은 어떻게 맞추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풉니다. 여기는 3 커졌구나, 5 커졌구나, 7 커졌구나. 그렇다면 다음은 9가 커지니까 25가 오겠구나. 다음은 11이 커지니까 36이 오겠구나. 다음은 13이 커지니까 49가 오겠구나. 그 다음은 15가 커지니까 64가 오겠구나. 그 다음은 17이 커지니까 81이 오겠구나. 그 다음은 19가 커지니까 100이 오겠구나.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하, 10번째 수는 100이구나. 아하, 나는 천재. 이렇게 푸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맞췄으니까 동그라미 하고 잘했어 안심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다지 좋은 풀이가 아니에요. 만약에 문제가 10번째 수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100번째 수를 구하라고 했으면 그때는 답을 어떻게 구하나요? 100번째까지 걸 다 쓰나요? 만약에 방법이 이것밖에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것보다 훨씬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렇게 급하게 더하기 빼기 차를 조사하지 말고요. 수 자체를 한번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아, 하필 1이 왔네. 4가 왔네. 9가 왔네. 16. 25. 자, 이때 수에 관심이 많거나 수에 친숙한 아이들은 이 수들은 뭔가 좀 특별한 수, 많이 본 수, 중요한 수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1은 1 곱하기 1, 4는 2 곱하기 3 곱하기 3, 4 곱하기 4, 5 곱하기 5 같은 수를 두 번 곱한 제곱수들입니다. 즉 정사각형의 넓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좋아요. 4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9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16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반드시 식을 쓰도록 유도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이걸 직접 쓰도록. 16은 4 곱하기 4. 그렇다면 식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 있어서 굳이 이 안에 25부터 81까지를 다 쓰지 않고도 한 번에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즉 10번째 수는 두 번째가 2 곱하기, 세 번째가 3 곱하기 3이니까 10번째는 당연히 10 곱하기 10. 그래서 100. 만약에 100번째를 물어보면 100 곱하기 100. 그래서 10,000. 이렇게 답을 빨리, 바로, 훨씬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머리 좋은 아이들, 엄친 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 같으세요? 당연히 10 곱하기 10으로 한 번에 구합니다. 이 문제를 왜 예를 들어드렸냐면 바로 이 방법이 수의 직관력에 해당하는 좋은 문제입니다. 역시 왜 이 문제를 예를 들었냐면 이 문제가 바로 도형에서의 직관력에 해당하는 좋은 문제입니다. 직관력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을 못하더라도 그냥 바로 아는 거예요. 바로 동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어린 초등학생들은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능력은 떨어지지만 직관력은 얼마든지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들은 당연히 우리 아이가 이렇게 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된 아이들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내 눈으로 우리 아이가 진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잘 푸는지 확인하지 않고서는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즉 어린 학생들에게는 선행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심화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이와 같은 직관력을 쌓도록 노력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런 직관력은 어떻게 생기냐고요? 태어날 때부터 그냥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아이 별로 없어요. 내 아이한테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버리시고요. 이런 걸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사고력 수학도 공부하고 또는 어른들이 하나하나씩 도와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수학적 직관력을 달리 말하면 수감, 도형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수학적 직관력이 수학 공부의 출발, 아주 근본이 되는 힘입니다. 그럼 이런 수학적 직관력을 쌓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사고력 수학이 도움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꼭 사고력 수학을 공부해야만 직관력을 높일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과 공부를 하더라도 충분히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정교하게 그리고 왜 그런지 탐구하면서 공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문제 풀 때 답만 구했다고 좋아하지 말고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 쉽게 구하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고 탐구하고 찾아봐야 합니다. 그 다음 이 문제를 풀 때 이 길이는 이 길이의 왜 절반인가? 12의 절반 6, 6의 절반 3, 결국 반의 반입니다. 왜 절반인지 이렇게 탐구하고 고민하는 습관이 있으면 직관력, 수감, 도형감, IQ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많은 아이들이 수학 공부를 하는데 정작 수감, 도형감, 즉 직관력이 떨어져서 공부가 안 되고 말을 못 알아듣고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공부가 안 되고 실력이 안 늘고 수학 공부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엄마, 아빠,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 수학적 직관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고민하고 연구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